2011년 5월. 경상북도의 아름다운 도시 문경이야. 지방의 한 유력 일간지에서 일하는 고도현 기자는 그 날이 바로 어제 일처럼 너무 생생해. 고 기자, 경찰한테 들었지? 그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래? 네? 아, 그 무슨 소리야? 산꼭대기에 철사로 꽁꽁 묶인 시체가 나왔대. 100% 이거는 살인사건이라고. 지금부터 육하 원칙으로 이 사건을 설명해 줄게. 첫 번째, 언제? 시신이 발견된 날짜는 2011년 5월 1일이야. 하지만 사망 시각은 아직 몰라. 두 번째, 어디서? 이 사건에서 이 어디가 굉장히 중요해. 시신이 발견된 곳이 어디라고 했지? 둔덕산. 해발 980m, 굉장히 높고 험한 산이야. 그러니까 누가 만든 것 같이 깎아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 여기가 사실은 예전에 돌 광산이었어. 아, 광산. 그러니까 채석장. 그런데 여기는 90년대 말에 문을 닫았어. 그 후로 10년 넘게 사람들 발길이 뚝 끊겼지. 그런데 바로 이 채석장에서 변사체가 발견이 된 거야. 아, 사람이 다니지 않는데. 여기를 아는 사람이네. 자, 이제 문제의 무엇을? 변사자는 도대체 어떤 모습이었을까? 자, 이거 딱 보면 알겠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흡사해. 이거 사실 흡사한 정도가 아니야. 오, 11cm짜리? 이걸로 뭘 했을까? 오른손에 하나, 왼손에 하나, 양발에도 하나씩. 진짜로 못을 박은 거야. 사람한테. 오른쪽 배에는 흉기에 찔려서 피를 흘린 흔적도 있어. 자, 현장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흰색 SUV 차량. 누구 차인지는 모르겠는데 차 안엔 이불, 삽, 망치 이런 게 발견됐어. 그리고 조금 더 올라가니까 텐트가 덩그러니 있어. 자, 이 텐트 안에서 또 뭐가 발견이 됐냐? 전동 드릴, 톱, 15cm 대못들. 시신이 있던 이 가운데 십자가는 높이 187cm에 가로는 180cm. 땅 속으로는 30cm 정도 박혀 있었어. 그리고 십자가 앞으로는 피 묻은 칼, 드릴, 각종 공구들이 흩어져 있어. 그런데 근데 아주 특이한 증거품들이 또 따로 있어. 그리고 외국어로 쓰인 이 글귀가 텐트 안에서 나왔어. 있는 글귀인 거예요? 맞아. 이건 뭔 거 같아. 가시나무를 둥그렇게 말아서 만든 건데 시신 머리 위에 씌워져 있었어. 마치 왕관처럼. 이건 뭘 것 같아? 거울이 있었어. 거울이 왜 있었지? 로마 병사들이 예수를 끌고 가면서 때렸다는 채찍. 예수의 머리 위에 씌웠던 그 가시 면류관. 자, 그렇다면 이 문구는 뭘까? 이게 뭘까요? 내용은 예수스, 나자렛 누스, 렉스, 유다이오룸. 나자렛 예수, 유대의 왕. 예수를 조롱하려고 십자가에 써붙인 문구야. 많이 본 적은 있어요. 박물 같은 데 보면 이런 비슷한 글씨들 써 있잖아. 맞아, 맞아. 시신의 배에 아까 뭐가 있었다 그랬어? 찔린 자국. 그렇지. 흉기에 찔린 그 자상이 있었다고 했지. 예수를 십자가에 매단 후에 창으로 배를 찔렀거든. 성경에 묘사된 예수의 죽음을 그대로 재현해 놓은 거야. 누구를 풀어볼 차례. 숨진 이 남자는 누구인지. 그리고 또 범인은 누구인지. 현장에 있던 이 흰색 차량을 조회해봤더니 한 남자의 정보가 떠. 경남 창원에 사는 김 씨라는 남자. 확인 결과 김 씨가 바로 변사자였어. 자, 나이는 58. 직업은 택시기사야. 일단 얼마 후 이 사건은 엄청난 반전을 맞아. 자, 경찰이 이 십자가 사건과 관련된 단서를 하나 찾았거든. 자, 시신이 발견되기 17일 전 경남 김해에 있는 한 목재소에서
수상한 목재를 사간 남자가 있었어. 그분이 사가신 나무는 예. 못을 좀 쉽게 박을 수 있는 나무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뭐 못을 안 박은 분들도 충분히 박을 수 있는 나무입니다. 다행히 그 직원은 그 남자의 얼굴을 또렷이 기억해. 기억해. 또렷이 변사자인 김 씨였어. 너무 혼란스러워 지금. 경찰은 십자가 시신 사건에 대해 숨진 김 씨의 단독 자살로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본인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혔다. 말이 안 되는데. 일단 4월 초 김 씨는 창원에서 운행하던 개인 택시를 팔고 혼자 살고 있던 집도 정리했대. 그리고 한 자동차 매장에 나타났어. 그 짐이 좀 많이 들어가는 차를 사고 싶은데요. 그게 무슨 차겠어? 그렇지. 사건 현장에 있던 이 흰색 SUV야. 보통 새 차를 사면 공장에서 매장이나 집 앞으로 탁송을 해주잖아. 근데 김 씨가 좀 특이한 요구를 해. 다른 사람이 운전하면 안 돼요. 제가 직접 가져오겠습니다. 자기 친동생이랑 같이 갔는데 또 이상한 행동을 했어. 차량이 딱 나오니까 동생한테 야, 이걸 운전석에 좀 깔아줘라. 무슨 영문인진 몰라도 동생이 수건을 깔아주니까 그제서야 운전석에 올랐다는 거야. 차량을 구입한 후 4월 8일 텐트를 하나 구입을 했어. 그리고 그 다음 날 9일에 문경으로 온 거야. 목재상에서 나무를 구입한 게 4월 13일. CCTV에 잡힌 김 씨는 내내 혼자였어. 그리고 경찰이 가장 결정적으로 본 건 이거였어. 본인이 직접 제작을 했네. 아 계획서네요. 말 그대로. 크기와 필요한 부품까지 세세하게 적어놓은 십자가 설계도. 그리고 못을 박을 순서와 시간까지 적은 실행 계획서. 자, 이 메모를 경찰이 유족들에게 보여줬더니 네, 아버지 글씨가 맞는 것 같아요. 경찰은 김 씨 혼자 모든 사전 준비를 하고 김 씨 혼자 이 계획서대로 십자가의 죽음을 결행했다고 보고 있어. 어떻게? 그래서 국과수와 함께 사상 초유의 실험을 하게 돼. 똑같이 재현해보니. 그렇지. 네, 45는 이제 아마 계측한 높이인 것 같고요. 위치를 아마 몸에 오는 위치인 것 같습니다. 오른발부터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핀처로 못을 잡고 오른발을 그 발판 가장 오른쪽으로 붙여서 못을 일단 박았고요. 그다음에 왼쪽 발을 올려서 그다음에 오른쪽 발 안쪽 복사뼈 쪽 위쪽으로 발꿈치를 살짝 이렇게 겹친 상태에서 역시 엄지발가락하고 두 번째 발가락 사이 공간으로 못을 놓고 박았는데 무섭다. 놀랍게도 혼자서도 가능하다는 걸 증명했어. 네. 현장에서 발견된 증거품들이 핵심 열쇠였대. 첫 번째 노끈. 허리와 목의 노끈 매듭을 보니까 모두 앞쪽을 향해 있어. 이게 무슨 의미야? 본인이 묶었다는 거. 그렇지. 김 씨가 십자가에 몸을 기댄 후 스스로 묶었다는 거야. 자, 두 번째. 드릴과 못이야. 손에 박힌 못을 잘 보면 이 못에 못 머리가 없어. 못을 미리 박아주고 이 드릴로 구멍을 낸 후 끼워 넣었다는 거지. 그리고 세 번째. 이 거울이 비추고 있는 방향이 소름이야. 죽은 남자 쪽을 향하고 있었거든. 이 복잡한 과정을 모두 혼자 하다 보니 백미러처럼 거울이 필요했다는 거야. 자, 이번에 우리가 취재를 하다가 정말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을 했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람들 해외에 사례가 좀 있었어. 실제 피야. 아이고 말도 안 돼. Ako yung gaganap na Kristo. Ako yung nasa gitna. Yung mga samahan ko nasa mga gilid. Ako yung pinakagitna. Ito, sa gitna po yung papa ko. Sa gitna.
Papa naman po dito. Talaga masakit lang. Pagkatapos namin nagpapako, manhit yung dalawa naming kamay, masakit din yung paa namin dahil pinapako din kami sa paa, pati sa kamay, manhit yung dalawa naming kamay. Kumisan di kami makapagtrabaho dahil masakit. 필리핀 이 행사 국내 유명 방송에서 소개된 적이 있어. 그 방송 날짜가 언제였냐? 2008년 3월 25일. 이 사건이 벌어지기 3년 전. 그걸 보고 따라한 거. 혹시 김 씨는 이 방송을 보고 모방한 걸까? 가족들의 증언에 따르면 김 씨는 종교에 굉장히 심취해 있었어요. 형제들한테 이상한 얘기를 자주 했대. 부활, 영생. 유체 이탈, 뭐 재림 예수, 뭐 이런 말들 있잖아. 처음에 내가 문경 십자가 사건이 성경의 기록과 아주 비슷하다고 했었지. 근데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소름 돋는 게 한두 개가 아니야. 뭔데? 첫 번째는 날짜야. 정확한 사망 날짜는 알 수 없어. 하지만 김 씨가 산으로 들어간 게 4월 14일 이후고 시신 발견이 5월 1일이니까 그 사이였다는 거야. 이 시기 짐작되는 게 부활절. 부활절. 부활절이야. 2011년도의 부활절은 4월 24일이었어. 그리고 현장에 십자가가 3개 있었다는 거야. 성경을 보면 예수가 못 박힐 때 양옆에 2명의 강도가 함께 십자가형을 받잖아. 그리고 새 차를 뽑고 동생에게 했던 행동 혹시 기억나? 수건 깔고. 맞아. 꼭 수건을 깔아달라고 했잖아. 예루살렘에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그곳을 찾아가시거든요. 말하자면은 본인을 죽이고자 하는 적대적인 사람들이 몰려 있는 곳으로 가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 가는 중 길가에 매여 있는 나귀를 타십니다. 아무도 탄 적이 없었던. 우리가 교통수단이 자동차지만 이 당시 교통수단이야 나귀니까. 그것을 예수께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와, 완전 빙의하셨네. 소름. 자, 이렇게 수건 깐 것도 다 성경에 나오는 거야. 제자들이 겉옷을 깔아주는 걸 그대로 재현하려고 동생에게 시킨 거지. 똑같네. 그렇지. 이 김 씨는 김 씨는 스스로를 예수라고 생각을 했던 걸까? 뭐야? 사람의 죽은 시체입니다. 에? 아이고야. 이 외곽면은 땅이에요, 땅소. 땅. 그리고 이 공간이 정화 배수관이라고 해요. 정화조. 30년 전이에요. 어느 시골 마을이에요. 동쪽 바닷가 가까운 어느 마을에서 벌어진 일인데 초등학교가 있어요. 그리고 교직원 숙소가 있어요. 그림에서 봤던 곳이 여자 교직원 숙소의 화장실 그림인 거예요. 그분이 잠시 휴가를 갔다 와서 화장실에 갔는데 이렇게 내려다봤는데 신발 한 짝. 신발을 먼저 발견한 거구나. 네. 신발 한 짝? 네. 신발 한 짝이 딱 떨어져 있으면 누가 이를 보다 흘린 걸까? 뭘? 그치. 그래서 나갔어요. 정화조 뚜껑이 열려 있네. 그래서 정화조 뚜껑이 열려 있으니까 사실 여기까지는 공포가 아닐 수도 있어요. 뚜껑 안을 이렇게 봤더니 사람의 두 발. 와. 너무 무서웠겠다. 와, 그거는 진짜. 기억을 더듬는 것도 싫어요. 최초 발견자인 A 교사는 이렇게 말했다. 현장은 교사가 살던 교원주택 화장실 안이었다. 거기에 남자가 한 명, 양손 양발을 구부린 모습으로 죽어 있었다. 소방단원이 변소 입구에서 꺼낼 수 없다고 해
주위를 파헤쳐 시신을 꺼냈다. 이 화장실에서 발견된 사람은 누구일까? 그는 이 마을에 사는 사람이고 차로 10분 거리에 사는 사람이었어요. 변손의 시신은 겨울인데도 상반신은 알몸이었다. 상반신은 알몸. 입고 있던 것으로 보이는 후드 달린 점퍼, 운동복, 속옷을 가슴에 움켜쥐고 팔꿈치를 접어 약간 왼쪽으로 기울인 얼굴을 위로 향하게 하고 있었다. 크기가 도대체 얼마나 길래? 125cm 가로. 무릎을 올릴 수 있는 데는 47cm밖에 안 돼요. 50cm 정도. 그러니까 정말 소행인 거죠? 딱 꽉 끼게 맞는 정도의 그런. 그럼 저 폭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저 정화조의 요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네. 이게 제가 15cm거든요. 이게 거의 30cm. 그럼 36이라면 거의 이만한. 아 저렇게 이렇게 들어가서 안에 들어가서 와 그러니까 여기서 꺾이는 게 오 저게 힘들다고 저게. 저거는 안 되는 거야. 저거는 안 되겠다. 야, 나 소름 끼치는 거 있어. 상처가 거의 없다 그랬잖아요. 아무리 자기가 바른 데로 들어가더라도 물구나무를 서서 들어갈 때 상처가 날 수밖에 없는데 위에서 다리를 잡고 있었다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데. 그러니까 나도 왜냐면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 어딘가에 상처가 그럼. 있었을 것 같아. 자, 이렇게 해서 이 잡을 곳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한 번에 들어가요? 좀 무섭다. 발을 들었다니까 내가 보기에는. 이 이야기는 일본 후쿠시마 현에서 벌어진 이야기예요. 후쿠시마?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있었던 그. Nas áreas mencionadas, todas as pessoas próximas. 原発で何が起きているのか。その時は俺が消防の分団長やって隊長4本持ってきた時は壊してたんだよ。もう壊されていた。어떻게 보면 형사 사건인데. 근데 この役場が古い役場で、そこで裸にしてシートして水かけて医者が検証したんだよ。 그러니까 되게 이상한 것 중에 하나가 그걸 물을 그냥 그대로 뿌려서 그건 사실 증거 인멸하는 거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부서져 있었다는 대목도 굉장히 이상해요. 그 앞서부터. 그러니까 누군가 이거를 지시하고 저거 팔아. 그리고 죽는 걸 확인하고도 그 물로 씻은 거를 나는 지시한 사람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는 일단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었어요. 영업직에 있는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사체로 발견되기 전에 이미 실종 신고가 들어왔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사체로 발견된 날이 28일이라고 치면은 5일 전에 그가 선배의 송별식이 있어서 집 근처 음식점에 참석을 했죠. 그리고 그 다음날 오전에 나 잠깐 나갔다 올게 라는 얘기를 하고 나간 거예요. 아버지는 TV를 보면서 아들의 그 마지막 음성을 들은 거죠. 그리고는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실종 신고가. 그 다음에 또 하나 아까 얘기했던 신발 한 짝에 관한 얘기를 이제부터 해볼게요. 신발 한 짝. 네. 그리고 다른 한 짝은 거기 정화조 주변 아니었을까? 거기서 좀 떨어져 있는 제 방에서 여기가 집. 그리고 여기가 사망한 장소. 아무튼 발견된 장소는 집으로부터 굉장히 떨어진 곳이긴 하고 거기에서 신발 한 짝이 버려진 곳은 여기에서 좀 떨어진 여기란 말이야. 재미난 사연 하나가 이 시기에 이 마을에서 촌장 선거가 있었어요. 촌장. 예, 그 지역에서 뭔가 좌정 역할을 해야 되는 거가 되게 강력한 힘을 갖고 있고 거기에 복잡한 어떤 그런 사연들이 얽히나 봐. 근데 이 칸노 씨가 その時選挙戦って結構激しかったんですか？そうだね。
元はほら今と違ってお金使ったからね。直之さんはそのお金をで票を買うのを嫌がっていました。うちの息子はそういうお金使うのとか嫌だったから。まあそれは警察は立ち的にわかんないとこでね。これ選挙は金が動くから。 돈이 움직이니까. 부산 뭐もらったことありますか? もらったことあるよ。その時渡辺さんが勝ったんですか? ずっと勝ってる. ずっと勝ってる. 응, 7기 전부勝ってるから. 사실은 원래 촌장의 선거 지지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와타나베 총장이라는 사람은 한마디로 원전파. 네. 이 지역에 유치하자. 원전이 있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 근데 이제 칸노가 이 선거에 금풍이 오고 가는 잘못된 부정한 선거다라는 사실을 알고 거기에 환멸을 느껴서 지지를 철회하고 그 능력에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촌장과 촌장 세력들에서 이 칸노가 한마디로 찍히는 관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칸노 씨가 죽은 날짜가 그 촌장 선거가 끝난 지 10일 후. 맞다. 그리고 그 땅을 팠다라고 하는 그 분뇨 수거차 기사가 촌장의 선거 운동의 대단히 핵심. 이거 있긴데요. 있기네. 야, 이거 생각보다 정말. 이 와타나베 촌장에게 칸노는 아주 위험한 대상이고 좀 사라져줬으면 한다라는 생각이 충분히 들 수도 있다라는 생각. 村長がこの事件に絡んでるっていうのは私印象非常に持ってますけどね。何が絡んでるんですか。いくらお金使った選挙で言うと人の命かかった事件ですからねこれはね。何ですかその意味さ。村長が当時の選挙5年前の選挙で8000万使うってことは私も調べましたそれは。どこで使ったって。選挙参謀の方とか何かのいろんな証言も取りました。今のりおさんのうちにも行ってきました私は。じゃのりお読んでください。 자, 이쯤에서 그러면은 제가 이 사건에 어떤 후경이 됐었던 가장 커다란 음모론이 있다라고 해서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 칸노가 죽기 2달 전에 어떤 산에 어떤 남자가 철로에 뛰어들어요. 자살을 합니다. 어머. 3월 10일 일부 신문에 도쿄전력 원전 보수과장 자살이라는 지면 하단 기사가 작게 실렸다. 자살한 사람은 도쿄전력 본사에 근무하고 있던 원자력 발전부 원자력 보수과장 A씨. JR 우에노역 2번 플랫폼에서 열차에 뛰어들어 자살했대요. 자살한 그 남자가 자살하기 3일 전에 담당하던 후쿠시마 원전 3호기에서 이상한 진동이 발생을 했어요. 근데 그거를 보고했어요. 보고를 했는데 3일이라는 시간이 있었고 그 3일 뒤가 무슨 날? 그가 자살한 날? 보고되고 나서는 어떻게 됐어요? 그가 죽고 정말로 이틀 뒤에 그 제순환 펌프가 사고가 나는 일이 발생해요. 이 사건하고 정화조 사건하고 연관이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전이 이렇게 있으면은 원전의 보수를 담당하는 하청 업체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쪽에서 이제 영업을 담당하는 역할이었고. 그럼 자기의 어쨌든 일을 주는 사람일 수 있겠네요. 칸노한테 본사 직원. 본사 직원이니까. 그러니까 만약 이런 거라면 결함 등을 발견을 하고 문제 제기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수집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만약 칸노를 만난 적이 있다면 그 시기에 칸노가 결정적으로 그 촌장과 돌아서는 시기에 아 이건 아니겠구나 하는 게 맞물리면 촌장하고도 연결되고. 그러니까 보수과장이 2달 전에 죽었고 2달 후에 칸노가 기이하게 죽었다. 칸노가 자기 스스로의 죽음을 선택한 것이 아닌 누군가의 어떤 세력에 의해서 죽었다라는 가정을 우리가 만약에 접근을 하게 된다면은 그 세력은 엄청나게 큰 세력인 거죠, 지금.